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줄게.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데 이렇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말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죠. 보편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단어를 듣자마자 마치 당연히 옳은 것인 것처럼 듣는 명자 앞에 되게 보편적이다 이런 말을 써요. 보편적 인권이다 뭐 이렇게 쓰는 거지. 그 사실 보편적이라는 말은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놓은 거고, 진면목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보편적 복지라기보다는 무차별 복지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나눠 먹는 복지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복지는 사실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복지는 왜 그러냐? 복지가 늘어날수록 경제는 무조건 약화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웨덴은 복지를 한 지가 꽤 됐어요. 스웨덴이 복지가 제일 잘 돼 있었던 나라다고 알려져 있지. 지금은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근데 스웨덴이 한때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가장 좋은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 사람은 이렇게 불러. 국민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정부에서 자기 생활비를 타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자기가 시장에서 벌어서 먹고 살고 정부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후자를 시장소득 국민이라 그러고 전자를 조세소득 시민이라고 불러요. 말하자면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돈으로 먹고 살고 정부에 돈을 내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느 국민이 많아야 돼요? 당연히 시장소득 국민이 많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모든 국민들을 다 공무원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뭐 요즘 직장도 별로 없다는데 모든 국민을 다 공무원으로 해버려 뭐. 그럼 어떻게 되나요? 모든 국민을 공무원으로 해버리면 그 공무원들에게 줄 월급은 누가 내지? 모든 국민을 공무원으로 만들면 제일 간단하지. 근데 그 공무원들에게 줄 월급은 누군가는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공무원들도 국가로부터 돈 받아서 세금도 낼 거 아니야? 근데 줘야 되는 월급보다는 세금이 훨씬 적겠지. 그럼 한 두 바퀴만 돌고 나면 줄 돈이 빵원이 될 거 아니야. 그 결국에는 국가로부터 무언가 돈을 받아서 먹고 사는 이전 뭐 거의 공무원이 되었건 국가가 주는 생활보조금을 타건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건 실업수당을 받건 어떤 형태건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 돈으로 먹고 살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게 돼 있죠. 그 복지는 어떤 경우에도 보편적 복지는 존속 불가능해요. 결국에는 망해버려. 줄 돈이 없어. 그 마치 모든 국민을 공무원으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보편적 복지라는 말은 사실은 사기치는 말이죠. 사기치는 말이죠. 근데 간혹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의 정서에 호소하는 거. 물론 나는 철학이 요즘 시대의 분위기하고는 굉장히 안 맞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눈물 젖은 빵을 아이들에게 먹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전면 무상급식이 낫겠다. 아이들이 그냥 국가에서 밥 주는 거 먹으면 되는 건데 우리 반에 누구누구하고 나하고만 국가에서 주는 밥을 먹고 다른 애들은 부모가 돈이 많아서 쟤들은 학교에서 돈 주고 내서 먹고 우리는 공짜로 먹는다. 이런 소위 낙인 효과, 스티그마 효과가 있으므로 어린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겠나. 그래서 아예 다 공짜로 해주자. 그러면은 공짜로 얻어먹는 애들이 공짜로 먹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도 마음에 상처를 받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거거든. 그죠? 그래야 될 것 같다. 그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럼 어린아이들이 눈물 젖은 빵을 먹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정규재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라고 물으면 나는 이렇게 답을 해요. 비록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가난해서 자기는 국가에서 주는 빵을 눈물을 흘리면서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난 주장하거든. 그게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게 인간이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가난함으로 내 식사조차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결심을 할 거다. 그게 인간이다 말이야. 그래야 나의 생활을 개선시키겠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내 때는 가난하지 않겠다. 나는 내 부모들처럼 자식을 굶기지 않겠다. 넌 결심을 할 거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자기 생활을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 그게 인간이다. 그게 인간인 것이다. 그게 짐승이 아니고. 짐승은 누가 주더라도 그저 주면 먹고 안 주면 말 거지 뭐. 그저 주는 대로 이게 왜 지인데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왜 주인이 지인데 밥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고 주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 되냐 이 말이야. 나는 그런 철학이에요. 알아야 된다. 낙인 효과라니. 그게 인간인 거다. 짐승과 다른 점은 사육되지 않는다 인간은. 인간은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개돼지처럼 먹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이 밥을 주인이 누군지 이 밥을 누가 주는지를 알아야지. 그 인간이 무슨 사육되는 거냐 말이야. 알아야. 자기가 가난하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자기가 괴로우면 괴롭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인간은. 그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인데 그걸 무슨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없는 거로 하고 그렇게 키워서 어떡하냐 말이야. 위선이지. 인간을 비인간으로 키우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처음 들어보지. 이런 주장은 텔레비에서도 잘 못해요. 텔레비 같은 데서 이런 주장하는 순간에 저놈은 잔인한 놈이다 하고 욕 듣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 완전히 인간이 좀 이상해졌어 다들. 그저 뭐 막 착한 척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나 그게 과연 세계를 개선시키는 것일까? 그게 과연 우리가 사는 삶의 진면목일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말하자면 대학교 4학년들한테 마치 모든 직장들이 너를 환영할 거다는 식으로 착각을 심어주면 되나? 아니잖아.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지 자기 개선의 강한 의지가 나오는 거거든. 그게 인간이지. 자기가 밥을 누군가가 자기에게 밥을 주는데 이 밥을 누가 주는지를 모르게 하고 준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굉장한 철학의 문제지, 이제. 철학의 차이가 있죠. 사실의 문제가 있고 철학의 문제가 있지. 아까 얘기했던 조세소득 시민이냐 시장소득 시민이냐는 논쟁은 사실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철학의 문제죠.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거지. 그걸 알아야 된다. 왜 모르게 주냐? 그래야 어린아이들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강하게 자기 삶을 개선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다. 그저 모른 척 아무것도 아니야 몰라도 돼 해서 나중에 그로 하여금 진정 바보를 만들어 놓을 거냐. 바보를. 아무런 무능력자를 만들어 놓을 거냐. 편하게 주는 거 먹고 나중에 누가 책임져 주냐 말이야. 아무도 책임 안 져주잖아. 누가 책임져 주나? 직장에 뭐 공짜로 넣어주나? 반값 등록금 하자 그러면은 직장 들어가서 월급도 반값만 받지 그래. 그렇잖아요. 반값 등록금 하자면서. 그럼 직장 들어가면 월급도 반만 받지 뭐. 동의하세요? 너무 잔인한 어법인가? 근데 여러분 다 월급은 많이 받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 양심불량이 돼 있어. 등록금을 반만 내고 싶으면 월급도 반만 받으란 말이야. 이런 질문도 처음 들어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현실이 팍 직면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면목을 마주 해보자 말이야. 진짜는 뭐냐, 진실은. 괜히 남들 듣기 좋게 꾸미는 말, 안철수처럼 거짓말이나 하고, 이런 거 말고, 진실에 직면해 봐란 말이야. 거짓말은 왜 하나? 아니, 술 먹으면 술 먹는 거지, 그래. 술은 자기, 단란이 뭐예요? 사고 앉아가지고. 응? 단란 주점도 모른대, 몰랐대, 자기는. 그 인간이야. 그 한국인도 아니잖아. 단란 주점이 뭔지도 모르고. 군대 갈 때 마누라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갔대. 그 정신병자 아니야. 근데 어른들은 그 몰입형, 무슨 자기 희생적 인간. 무슨 자기 희생이냐. 자기 희생. 7년 동안 백신을 공짜로 뿌리는 바람에 진짜 좋은 백신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무수한 기업가들이 안철수 때문에 제대로 기업을 할 수가 없었어. 안철수가 백신을 공짜로 뿌리는 바람에 왜? 안철수는 그 시장에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공짜로 막 뿌려댔거든. 그것도 안 나오면 돈을 받고 팔 수가 없어, 백신을. 그래서 우리나라 백신 인터넷 보안 시장이 이렇게 개판이 된 거야. 근데 그 공짜로 줬다고 막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인 것처럼 둔갑해가지고 아주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현실에 직면해라. 진짜는 뭐냐? 진실은 뭐냐? 그 진실을 깨달으면 처음에는 세상이 굉장히 추해 보여요. 진실은 무서운 거지. 진실은 싫어. 진실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그러나 진실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진실은 뭐냐? 우리가 직면한 진실. 그 보편적 복지 문제는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세금도 보편적으로 내야 돼요. 그럴 거 아니야? 보편적 복지는 굉장히 비열한 것이에요. 나는 보편적 복지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왜? 보편적 복지는 나의 도덕심을 여지없이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도덕심, 나의 자존심을 유린하는 것일 뿐만 아니고 나의 도덕심을 파괴하는 게 보편적 복지야. 보편적 복지는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의 불쌍한 이웃이 있습니다. 이런 응변으로 시작을 해. 이 사람이 신자유주의의 과도한 시장 경쟁에 치여서 낙오하게 됐고, 양극화 사회의 바로 그 로어 클래스로 분류되었고, 더 이상 어떤 삶의 전망도 없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하고 그 가난한 이웃에 대한 한없는 동정심을 유발한 다음에,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사람을 도웁시다 하고, 자, 돈을 걷읍시다.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은 다음에 그 사람은 싹 빠져. 자, 우리가 이제 돈을 걷었으니 알고 보니까 우리도 별 나을 게 없어. 그러니 우리 모두가 n분의 1로 나눠 먹읍시다 하는 게 보편적 복지지. 무슨 말인지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편적 복지론자들은 여기 산술 더 떠. 자, 십시일반으로 이 가난한 이웃을 도웁시다 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에, 자, 알고 보니 우리도 가난한 처지야.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있는 1%, 저 한두 명이 돈이 좀 있는 것 같아. 쟤들로부터 왕창 뺏어가지고 우리가 전부 나누어 갖자는 거야.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 클래스가 있어, 이렇게. 자, 우리가 뭘 해야 돼? 1인당 10,000원씩 내면 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드는 사업이 있어. 1인당 10,000원씩 자 걷으면 돼. 근데 1인당 10,000원씩 걷지 않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한참 설파한 다음에,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내야 될 과업입니다 하고, 그렇지요? 박수 쳤어.
자, 이제 돈을 걷어야 되는데 우린 돈이 없으니까 저 끝에 있는 두 친구가 돈이 좀 있는 것 같아. 저 둘이로부터 왕창 뜯지 뭐. 그러니까 우린 박수 치고 있는 거야. 부자들 좀 더 내라. 어? 부자들이 세금 더 내야 된다. 박수 치고. 그럼 뭐가 달라?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뭐가 달라요? 전혀 안 다르잖아. 왜 부자라고 그 친구들을 지목해가지고 너희들은 돈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다 내라 그러지? 지가 내야지. 지가 내야지.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하려고 하면 보편적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근데 세금은 지가 내, 지는 내기 싫어. 그러니까 쟤들이 부자야. 쟤들 거를 뺏어먹자. 그 여러분들이 만일에 거기에 투표를 한 순간에 여러분들은 비열해지는 거예요. 비열해지는 거예요. 나는 비열해지기 싫어. 난 내 스스로가 내가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직접 해요. 나는 비열해지고 싶지 않아. n분의 1로 내기로 결정하면 결정하는 거야. 그건 내는 거야. 그거 내가 내야지. 우리가 다 내야지. 왜 저놈들이 부자니까 저놈들을 더 내게 하자. 누구 마음대로. 그 부자들한테 물어봤어? 그 부자가 부자가 되는데 내 걸 뺏어갔나? 근데 왜 나는 그걸 뺏으라고 도장을 치고? 비열하죠. 그 여러분은 세금을 내는 계급이 아닙니까? 응? 여러분 아직 세금을 안 내거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 세금이 뭔지를 모르죠. 난 세금을 내니까. 내가 지난번 지방자치단체 선거할 때 우리 내 지역구에서 출마한 사람이 48명인지 9명인지 이렇게 됐어요. 그 저마다 나를 뽑아달라고 선거 공보가 막 잔뜩 왔어. 여러분들도 다 받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집에 크지도 않는 마루에 막 펼쳐놓으니까 마루가 꽉 차더라고. 선거 공보가 서로 뽑아달라고. 그 내가 이제 선거 전날 집에 들어가서 그걸 막 펼치고 있으니까 우리 큰 놈이 날들어 아빠 자기가 모범 답안 뽑아놨으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뽑아놓은 대로 찍으면 된대. 그 지금 학교 마치고 군대 가 있거든? 그래서 야, 네 명단은 뭐냐? 네 기준은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세금을 많이 낸 순서대로 뽑았대. 그래? 그거 괜찮은 기준인데? 그거 한번 보자. 하고 세금 낸 명단을 보니까 나는 월급쟁이야. 근데 49명 중에 제일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나보다 세금을 적게 냈어. 근데 이 더러운 인간들이 저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막 써놨어. 응? 저마다 이 지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별별 거짓말들을 다 써놨다고. 내가 그 선거 공보를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 사기꾼 새끼들. 그럴 거 아니겠어? 이 사기꾼 새끼들. 정말 버러지 같은 새끼들. 그런 느낌 들지 않겠어? 그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막 지상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고 여야 구분도 없어. 똑같아. 막 뭐 교육은 이렇게 하고 뭐 지상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정작 지는 세금도 안 낸 놈이란 말이야. 내 돈 가지고 하겠다는 지단이야 그게. 이런 썩어질 놈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치가들이 함부로 무언가를 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도록 권력 자체를 조그맣게 줄여야지. 국가를 조그맣게 줄여야지. 정부를 작게 만들어야지. 정부를 크게 만들수록 정치가들의 권력이 클수록 그놈들은 지 돈은 안 내고 내 돈 가지고 지가 생색내겠다고 사기치거든.
작은 정부를 왜 주장하는지 약간 감이 들어오나요? 그놈들이 내 돈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큰 정부야. 세금도 안 낸 놈들이 되겠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 나 같은 사람들. 성실하게 세금 내고. 내가 월급쟁이인데도 49명 중에 나보다 세금을 많이 낸 놈이 단 한 놈이 없는 거야. 그런 놈들이 내게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기다 온갖 거짓말을 다 써놨어. 내가 느끼는 분노를 이해하시겠어요? 굉장한 분노를 느낄 거 아니야, 이 같은 더러운 버러지 같은 들. 그런 거죠. 그래서 복지를 함부로 떠들지 마시라. 복지를 함부로 떠들지 마시라.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려면 내 월급도 반이 되어도 좋다. 고 각오하고 주장하시라. 그럼 정당해. 오케이. 내 교육비 반 절반 내고 싶다 그러면 나 월급도 절반이면 좋게. 내 연봉 대학교 졸업하고 연봉 뭐 3천만 원 필요 없어. 한 1,500만 원 정도만 줘도 that's okay야. 하면 반값 등록금 주장하면 되지. 너무 심한 얘기인가? 여러분이 듣기에 약간 심할 수도 있는데 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매정하지만 매정해 보이지만 때로는 매정해 보이는 게 옳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